교과서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윤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체크 교재로 내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우리 소중한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회 2교과서의 가장 첫 번째 대단원의 제목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회 1교과서에서 문화라고 하는 걸 공부했지? 근데 이 문화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세계화라고 하는 변화의 흐름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어는 세계의 문화가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준비된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 이번 첫 수업 꼭 교재 없어도 돼. 물론 교과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교과서 없어도 돼. 설명 다 듣고 필기하면서 정리한 다음에 교재 왔을 때 확인해 보시고 또 교과서 받아볼 수 있을 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없다고 안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두시고 자, 교재 있는 친구들은 8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8페이지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 그 중에서도 딱 하나. A번 보이시나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 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펴보세요. 봤지? 9페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지도와 사진 자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별표 칠까요? 세계 문화 지역의 구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 천재 체크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썼어.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 문화 지역 대신에 문화권을 사용하기도 하고 건조 문화 지역 때문에 이슬람 문화 지역이라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교과서별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교과서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은 천재 체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먼저 확인하시고 선생님의 본 수업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수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제 문화의 다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문화란 무엇인지 또 문화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1교과서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논리적으로 왜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날까? 그 이유는 자,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근데 이때 말하는 환경은 두 가지가 돼요.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문환경이 될 수 있어요. 자연환경은 산이 있다, 강이 있다, 덥다, 춥다 같은 것들이고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라든가 또는 산업 발달 정도라든가 이게 바로 인문환경이지. 인간은 이렇게 주어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언어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의식주도 만들고 풍습을 만들지.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해? 이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회 1교과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도 이것이 문장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시켰어요. 인간이 주어진 환경, 이때 환경은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문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문화이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자연환경이 다르고 인문환경이 다르면 그 결과물도 달라지겠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갖는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예컨대 같은 우리나라를 하더라도 지역마다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제주도로 가면 특히 제주도 사투리는 우리가 그래도 웬만한 사투리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주도 사투리는 되게 특이한 경우가 많아. 한 나라 안에서도 자연환경이 다르고 인문환경이 다르면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데 전 세계는 더 어떻겠어? 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문화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왜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알겠지?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런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요. 문화경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경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과서에 사진자로 나올 거야. 문화경관이란 특정 문화의 집단의 어떤 장소에 거주하여 만들어 놓은 모습.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전체적인 풍경, 이게 바로 문화경관이 돼. 됐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 너무 간단해요. 문화는 다양하다. 왜?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연환경, 인문환경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됐어?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요거를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지역. 근데 선생님은 예전에 이것을 문화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문화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 문화지역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문화권을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교과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여러분의 교과서에 무슨 표현했나요? 문화지역이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고 문화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거야. 자, 어쨌거나 이 문화지역 또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생활 양식과 문화경관이 나타나는 공간 범위. 비슷한 문화경관이 나타났을 때 문화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모두 달라. 하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카테고리를 묶어놓은 곳을 뭘 한다고? 문화지역, 문화권이라 한다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나라 국경을 딱 지나가면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 딱 지나가면 중국이 되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지.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가면 언어가 확 달라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경과 문화의 차이점이 바로 국경선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전 세계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 국가의 경계와 문화 지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이야. 여러분 유럽 여행 가셨나요? 선생님은 딱 유럽에서 영국만 가봤는데 그러니까 섬지역만 가보고 대륙을 가보지 않았어. 근데 유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하지. 어떤 철책막이나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돼. 판문점에 딱 섬 넘어가면 북한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경계는 국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파악해두세요.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전 세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화지역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먼저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지역을 여러분은 지도로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교과서와 함께 내용을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과 여러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세계의 문화지역과 관련된 우리 교재의 지도입니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지역,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문화지역이 바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문화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죠. 유럽 문화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건조 문화지역. 근데 이게 중요해요. 건조 문화지역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따라 표현이 정말 다양해. 이슬람 문화지역이라 하기도 하고요. 서남아시아 문화지역이라고도 표현할 거야. 그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문화지역이 있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인도 문화지역이 있습니다. 인도 문화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동남아시아인데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대륙이 오세아니아지?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그 다음에 위쪽에 가면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우리가 아메리카를 두 개로 나뉠 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도 나뉘기도 하지만 문화로 나뉠 때는요. 캐나다와 미국을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아래로 뭐라고 하냐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줘요. 멕시코부터 아래 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북극 문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문화지역.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유럽 문화지역. 위치 파악해.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험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건조 문화지역.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아프리카 문화지역.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인도에 있는 인도 문화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근데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은 잘 보세요. 옆에 인도가 있어. 위에 중국이 있어. 게다가 여기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길목에 위치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나타나고요. 또 이 동남아시아는 과거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곳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래는 바로 오세아니아 문화죠. 그렇죠?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위쪽에 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아메리카 뭐라 부른다?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위쪽에 북극 문화지역이 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우라고 니네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문화지역. 그 다음에 유럽 문화지역. 유럽 문화지역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조 문화지역. 아프리카 문화지역. 그 다음에 인도에 나타나는 인도 문화지역. 그 다음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그 다음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그 밑에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 마지막 북극 문화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위치 파악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문화지역을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어? 그건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봐. 오케이? 그럼 이제는 각각의 문화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유럽부터 볼게요. 유럽 문화지역의 특징은 그래 뭐니 해도 인종적으로 백인들만 살지.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가운데 딱 영국만 가봤어. 근데 선생님도 막 유럽에 대한 이렇게 환상이 있었던 거야. 유럽에 가면 다 백인들이 있고 되게 멋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웬일이니 선생님의 간 지역에는 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 사람이 많고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놀랬었어. 여기가 무슨 서남아시아인가라고 할 정도로 히잡을 쓴 여인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숙소를 잡은 데가 그 약간 배낭여행 같은 걸 선생님이 가고 싶었던 거야, 영국을. 그래서 배낭여행 같이, 그러니까 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텔, 좋은 호텔 말고 일부러 그런데 젊은이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선생님이 갔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싼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자면 약간 구로 쪽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외국인 거주 지역 중심의 그런 집값이 싸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숙소를 잡았던 거지. 그래서 백인들은 보지 못하고 히잡을 쓴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쨌든 유럽에는 백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리스도교를 믿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일찍 산업화를 경험했죠.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 영국, 가장 먼저 산업화가 발달한 곳도 바로 유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서 서술형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서술형 체크. 바로 우리나라가 포함된 문화권이지.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벼농사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에 갔을 때 뭐 솔직히 독일이나 벨기에나 거기가 거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물론 각각의 모양이 좀 달라. 언어도 좀 달라. 하지만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교적인 특징, 불교적인 특징, 한자를 사용하고요. 물론 각각의 언어가 다르지만 여러분이 관공서라든가 뭔가 표시됐을 때 한자가 같이 표기돼 있잖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고 벼농사를 통해 밥을 먹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건조 문화지역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서남아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슬람이라고도 표현할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 왜냐면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슬람 문화권 나왔는데 건조 문화권 쓰면 안 되거든. 알겠어? 지금 봐봐. 여러분 교과서에 어떤 표현을 했는가?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 따라서 건조 문화권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건조 문화권의 특징은 일단 아랍어를 사용해. 근데 아랍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이들의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이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봐야 되는데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은 아랍어로만 쓰여져 있죠. 다른 언어는 절대 번역되지 못하겠어. 왜?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변형이 일어날까 봐 오로지 이슬람교는 쿠란은 아랍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또 특징 여기 나오는 문화지역의 이름처럼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그래서 벼농사 이런 것보다는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생활을 하죠. 이번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종족 중심, 부족 중심의 생활이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부족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지. 때로는 이 부족 간이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족 중심의 생활 그리고 원시 종교. 가끔 인터넷 그런 데 보면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부다교라고 하나?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게 되게 많대. 그래서 특별한 동물, 뭐 코뿔소, 뭐 코뿔, 뭐
그 코뿔소에 있는 뿔이라든가 원숭이 뭐 혓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주술과 관련된 이상한 도구들을 파는 시장이 있다라고 하죠. 아직까지 원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인도 문화 지역입니다. 인도는요, 지금 인도는 힌두교를 믿어. 근데 이곳에서 불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지. 불교는 옛 인도의 자그마한 나라의 왕자님이 고타마시타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인도에서도 불교 국가가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 불교는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에 전파되게 되고 지금 현재 인도는 힌두교를 믿죠. 불교와 힌두교가 만들어진 지역. 그 다음에 언어와 종교가 복잡하대.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공용어만 22개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인도라고 하는 대륙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자그맣게 생각하지만 전체 유럽을 합한 것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하죠. 또한 이 인도는 물론 법적으로는 사라졌어. 하지만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미천한 신분이면 그 신분제도의 한계를 넘기가 어렵대요. 인도사의 특징, 카스트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아까 동남아시아 위치 파악해 보셨죠? 동남아시아는 인도 옆에 중국 아래.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해상 교통의 길목이야. 큰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 특히 옛날에 이슬람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문화를 받기도 하고 또 이곳은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하기도 했죠. 정말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곳은 여기도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곳을 개척한 것이 바로 유럽인들이죠. 특히 영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인이 개척하였고 영국인이 개척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 여러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 그럼 뭐야? 미국의 언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영어는 영국의 언어야. 그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언어가 영어가 된 것이지 영어는 원래 영국의 언어이죠. 그래요. 여기도 영국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 가면 선생님도 가보지 않았지만 뉴질랜드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던 원주민 구역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도 하죠. 한편 북극 지역,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죠. 자, 북극 지역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농사 같은 거 못 져. 할 수 있는 것은 술록, 우리가 알고 있는 루돌프 사슴코 있지. 그 사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 거야. 그 사슴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술록을 유목합니다. 왜? 너무 춥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바로 북극 문화권.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곳이 있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도 아니지만 앵글로 아메리카라고도 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자, 지금 연습장에 있는 친구들 한번 써봐.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라틴 아메리카라 불러줘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럼 왜 앵글로와 라틴이 되었느냐?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한 것은 캐나다와 미국이야. 여기를 개척했던 것은 영국인이야. 근데 영국인의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앵글로 민족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진다. 앵글로 아메리카. 북서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인이 와서 개척을 했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독립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거든. 영어를 사용합니다. 또 그들이 믿었던 크리스트교를 믿죠.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 남부 유럽에 해당하는 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요. 이런 나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민족은 라틴족. 아하, 라틴족이 개척해서 라틴 아메리카인가요? 맞아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종교는 가톨릭. 왜? 남부 유럽 사람들은 가톨릭 믿어. 가톨릭과 크리스토교의 차이는 크리스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는 교회고요. 가톨릭은 성당, 신부님이 있고 수녀님이 있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곳이 바로 가톨릭. 또 이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어. 근데 유럽인들이 왔죠. 또 유럽인들이 이 지역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흑인들을 데려와.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민족이 어우러져서 혼혈족이 많습니다. 또
언어는 남부 유럽의 영향에 따라 그들의 원래 전통적인 언어가 아니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다 에스파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딱 한 나라만 포르투갈 사용해. 바로 남학생들 축구 그럼 어디 생각나니? 그렇지, 브라질이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라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과 다시 한번 지도 확인해 보고 이거 한번 암기해 볼게요.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봤던 지금 써있는 각각의 문화적인 특징 설명했지? 그럼 먼저 우리나라가 포함된 어디? 동아시아 문화권. 그 다음에 유럽 문화권, 그 다음에 여기 건조 문화권. 여러분 교과서에 어떤 표현인지 확인했어? 꼭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 인도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다.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적. 그 다음에 아래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또는 문화적. 선생님도 문화권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익숙해요. 문화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두 가지 단어 같이 사용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북극 문화적.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합니다. 자, 먼저 유럽은 백인이 있어요. 크리스 교를 믿습니다. 일찍 산업화되었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는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변운사.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변운사. 그 다음에 건조 문화지역은 아랍어를 사용해요. 왜? 이슬람교 믿으니까. 기후는 건조 기후 지역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홍사 이런 게 발달하지 않고 유목 생활합니다. 아프리카는 종족 중심의 생활, 원시 종교가 발달하고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인도는 불교와 힌두교가 만들어졌어. 지금은 힌두교를 믿고요. 그 다음에 카스트제가 있으며 언어와 종교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변홍사가 발달합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중국의 영향, 인도의 영향, 이슬람의 영향, 그리고 유럽의 과거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마찬가지로 유럽에 의하여 개척이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고요. 원주민 문화가 남아있죠. 북극 너무 추워.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고 술로고 유목합니다. 이누이트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두 개로 나눠서 앵글로와 라틴이 있다고 했지. 앵글로는 앵글로색슨족에서 개척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 라틴족에 의해서 개척이 돼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종교는 가톨릭, 혼혈족이 많으며 대부분은 에스파냐를 사용하지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라고 확인해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말 그대로 전 세계 문화가 다양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런 문화적인 모습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문화적 또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도를 통해 각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할 내용 내공판사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 내공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공부할 내용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 문화의 다양성이었어.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인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진다?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환경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는 거지. 바로 이것 때문에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우리는 문화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를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어. 이걸 뭐라 불러? 문화지역 또는 문화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국가 간의 경계와 문화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통하여 대표적인 문화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어디? 동아시아 문화적. 시험 문제 서술형 많이 나온다고 했죠.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변호사. 그리고 또 어디? 건조 문화적.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이슬람교를 믿고요. 건조 기후에 유목이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라고 하는 것, 불교와 힌두교가 만들어진 지역. 지금은 힌두교를 믿고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변홍사를 하며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은 두 개로 나누셔야 된다고 했어요.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은 라틴 아메리카.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을 믿고 혼혈족이 있으며 대부분은 에스파냐를 사용하지만 어디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라는 것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8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지역차가 나옵니다. 문화의 지역차를 자연환경에 따라, 사회 경제적 원인의 환경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 문화 전파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다음 시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과서 반드시 준비하셔서 각각의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